다시 시작되는 아픔, 아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주 시내의 한 조용한 골목, 김순자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 하나조차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또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은 뻣뻣했고 허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뒤틀려 있었다. 거실까지 걷는데 10분이 걸렸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전주의 한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다. 손재주도 좋고 인심도 후해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은퇴한 이후 하루하루는 점점 작아지는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시장에 나가던 길도 끊겼고 손주들과 뛰놀던 날들은 꿈처럼 멀어졌다.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다잖아. 원래 그런 거겠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고 병원에서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 강남의 재활의학 전문의 류승환 박사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난다. 그중 70% 이상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그리고 공통적인 증상이 있다.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다녔는데 왜 낫지 않죠? 그들은 의자에 앉아 묻는다. 때로는 체념한 얼굴로, 때로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류 박사는 그럴 때마다 묻는다. 발바닥은 해보셨어요? 그 질문에 환자들은 대부분 눈을 휘둥그레 뜬다. 발바닥이요? 무릎이 아픈데요? 허리인데요? 왜 발바닥이죠? 그럴 때 류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한다.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며 발바닥은 그 연결의 중심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의학적 설명이나 과학적 이론에 앞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 그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고 다시 찾게 되는지를 담고 있다. 이야기를 통해 통증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바뀐 사람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다. 최병호 할아버지는 82세,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다. 젊은 시절엔 시내버스를 몰며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젠 10분만 앉아 있어도 저릿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갔다.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그리고 고관절 통증까지 복합적인 진단을 내렸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 위험하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 이러다 휠체어 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불안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 최 할아버지가 류 박사의 진료실을 찾은 날,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는 말했다. 주사는 맞을 만큼 맞았고 약도 안 듣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몰랐다. 발바닥에 붙인 파스 하나가 그의 삶을 바꿔놓을 거란 사실을.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로 고통을 견디는 노년층이 많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고 통증은 당연하다고 치부된다. 그러나 당연한 통증은 없다. 당연한 절망도 없다. 문제는 잘못된 포기이다. 류 박사는 말한다. 통증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우리가 무시해온 작은 신호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발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 한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겪은 변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몸의 진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법 소개가 아니다. 이것은 회복의 기록이며 다시 걷고 싶었던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치료해야 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류승환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말은 낯설지만 단호하다. 몸은 각 부위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합체입니다. 특히 발은 그 연결의 시작점이자 끝점이에요. 인간의 몸은 기계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에서 발은 중심에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고, 족부 반사구라는 이론을 통해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양의학도 최근에서야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다. 이 신경들은 척추, 장기, 근육 등 몸의 거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은 동양의학에서 신장 1번경혈로 알려져 있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전신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장뿐만 아니라 허리, 골반, 하체 전반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왜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걸까? 파스는 단순히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된 약물 성분이 혈류를 타고 퍼지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어 약물 흡수율이 높다. 혈관도 풍부해 파스의 유효 성분들이 신속하게 몸 전체로 퍼진다.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통증 신호를 완화시킨다. 살리실산은 염증을 줄이며 멘톨은 냉감 효과로 즉각적인 진통 작용을 유도한다. 이 성분들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되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순환 개선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과학적으로 점점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발바닥 자극이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전신의 이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근막이란 우리 몸을 감싸는 얇은 결합 조직으로 한 부위의 자극이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발바닥 근막이 긴장되면 종아리, 허벅지, 심지어는 어깨까지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박사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허리만 치료해도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통증이 재발하죠. 그런 분들에게 발바닥 파스를 추천하면 시간이 지나며 통증 빈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본적인 순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심할 때마다 파스를 붙였지만 이전에는 항상 허리 부위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류 박사의 안내에 따라 용천혈과 발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나서부터는 통증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더 아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수월해요. 가끔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걸 깜빡할 정도예요. 할머니는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는 것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했지만 효과를 몸소 느낀 후로는 매일 밤 습관처럼 붙이고 잔다고 말했다. 발바닥은 중력의 끝지점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서 있고 걷다 보면 노폐물과 체액이 아래로 몰리기 쉽다. 이로 인해 발이 붓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기도 한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러한 순환 정체를 풀어주고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의 제거를 촉진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통증 완화와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천연 진통 호르몬이 분비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발 자극 후 15분 내에 혈중 엔도르핀 농도가 최대 40%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근육 이완 이상의 심리적 안정과 수면 개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발바닥 파스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치료보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층처럼 장기 복용이 어려운 약물 치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류 박사는 말한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항상 가장 아픈 곳만 바라보죠. 하지만 통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신호의 시작점입니다. 그곳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평생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발바닥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의 삶은 늘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다. 류승환 박사 역시 그러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재활의학 전문의가 된 그는 항상 근거 중심 치료를 고수해왔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온 그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요법을 처음 들었을 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통증은 해당 부위에서 생기는 것인데 엉뚱한 발바닥에 뭘 붙이라는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오래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 오후였다. 진료실 문을 열고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만식이고 올해 75살입니다. 이만식 씨는 오랜 시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수차례 주사치료와 약무료법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양쪽 무릎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릴 정도로 불안정했다. 그는 말했다. 솔직히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뭐라도 해보자 싶은 마음으로요. 그의 눈빛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료를 마친 류 박사는 일상적인 치료 처방을 내리려 했다. 그 순간 이 씨가 불쑥 말했다. 혹시 발바닥에 뭘 붙이는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해보면 안 될까요? 순간 류 박사는 멈칫했다. 자신이 무시해왔던 바로 그 방법이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이 씨의 눈빛과 오랜 고통이 담긴 말투에 마음이 흔들렸다. 솔직히 저도 그 방법에 대해 깊게 연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시도해 보시죠. 단,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는 이 씨에게 발바닥 파스 요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용천혈의 위치, 파스의 성분, 붙이는 시간과 주기, 그리고 동시에 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이 씨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어갔다. 매일 저녁 9시에 붙이고 아침에 떼는 거죠? 물도 충분히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주 후, 이만식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그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왔다. 걸음걸이는 아직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붙였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 무릎의 부기가 조금 가라앉는 게 느껴졌고 3주째 되는 날엔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류 박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 씨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염증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무릎 주위 근육의 긴장도 완화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해왔던 방법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동시에 이 가능성을 무시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류 박사는 이 요법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보완적 치료의 일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진료 기록을 다시 정리했고 파스를 발바닥에 적용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파스를 발바닥에 붙인 환자 중 약 78%가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2주 이상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은 3개월 이후까지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스스로 실험에도 참여했다. 오랜 시간 앉아있어 허리가 뻐근한 날, 스스로 용천혈에 파스를 붙여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몸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연결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을 뿐이다. 그 후, 류 박사는 강연과 논문을 통해 이 치료법의 가능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는 비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 변화된 삶을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식 씨의 그 첫걸음이 그의 믿음을 지탱해 주었다.
의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환자가 통증 없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 첫 장면을 선사한 것은 화려한 수술실도 정교한 기계도 아닌 단지 발바닥에 붙인 한 장의 파스였다. 이제 류 박사는 말한다. 과학은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작은 변화가 가르쳐 주었죠.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의사의 깨달음이 아니라 앞으로 소개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서막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김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허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는 전주에서 40년 가까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다. 시장 사람들이 김 여사 반찬은 믿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손맛이 좋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인정 많은 분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의 삶은 느리게 무너져 내렸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 처음엔 허리를 조금 삐끗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만성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 약물 복용, 침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심지어 수술도 권유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가족들도 반대했다. 결국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하루의 시작은 거실까지 걸어나가는데 10분이 걸리는 고된 여정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단순히 움직임의 제한이 아니라 무력감과 외로움이었다.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손주가 와도 안아줄 힘이 없고 딸이 와도 밥 한 끼 해주질 못하니까. 그런 김순자 할머니가 류승환 박사의 진료실을 찾게 된 것은 지인의 소개 덕분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병원은 그냥 통증을 확인받으러 가는 곳이지 고쳐주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죠. 진료 중 류 박사는 김 할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척추의 퇴행이 심했고 허리 주변 근육은 거의 굳어 있다시피 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리가 아픈데 발바닥이요? 거기다 왜 붙이나요? 하지만 그는 자세히 설명했다. 용천혈의 위치, 발바닥과 척추의 연결 구조, 파스의 성분이 어떻게 흡수되고 작용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이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떼시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지시대로 따라했다. 첫날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일어날 때 허리를 받치는 힘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뻣뻣했던 게 조금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그날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 아침밥을 차렸다. 계란찜과 미역국, 그리고 자신이 담근 열무김치를 꺼내놓고 딸과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밥 한 끼 먹으러 올래? 내가 해놨어.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듯 담담했고 딸은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매일 밤 발바닥에 파스를 붙였다. 점점 허리의 통증은 줄어들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 한 달 후에는 시장 근처까지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통증이 줄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다시 사람 노릇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류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이 사례는 특별했다. 이전까지는 장기적인 효과를 본 사람들의 예가 대부분이었지만 김순자 할머니처럼 단 3일 만에 반응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다. 할머니는 꾸준히 복용해온 약물과 병행했고 생활 습관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한 것이죠.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파스 하나 붙여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달라질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이웃들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고 동네 약국에서는 파스가 일시적으로 품절되기도 했다. 이 경험은 류 박사에게 큰 확신을 주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용천열에 파스를 붙이고 잔다. 그날그날의 통증 정도에 따라 위치를 조금씩 조절하기도 한다. 몸은 내 말을 듣더라고요. 내가 관심을 주면 얘도 반응을 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삶의 태도와 연결된 깨달음을 보여준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치유는 스스로를 다시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생을 기계처럼 일하며 살아온 한 남성, 이만식 씨가 어떻게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계단을 오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광주 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3층. 이만식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평범한 아침이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기적 같은 날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창문 밖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밖으로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다. 올해로 75,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기계설비 회사에서 일했다.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날도 다반사였고 무거운 기계를 들어 옮기는 일도 자주 했다.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4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피로하겠거니 했죠.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진통제는 잠시 통증을 가라앉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약도 맞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아파졌죠. 그는 결국 퇴직을 결정했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다.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외출이 필요할 때는 아내가 부축하거나 가까운 거리도 차량으로 이동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늙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류승환 박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요법이라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뭘 붙여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뭐든 해보자. 어떻게든 다시 걷고 싶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류 박사의 진료를 받았다. 진료를 마친 후 류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딱 3주만 하루에 단 5분 투자해보세요. 특별한 기구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그는 용천열과 발뒤꿈치에 붙이는 위치, 파스의 종류, 붙이는 시간, 그리고 물 섭취와 간단한 발목 운동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만식 씨는 그날부터 지시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또 하나 실패했구나 싶었어요. 아내는 그래도 계속 해보자고 했고요. 열흘이 지났을 무렵 그는 무릎의 뻐근함이 약간 줄어든 걸 느꼈다. 계단 앞에 섰을 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내려가는 발에 힘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놀라운 건 올라갈 때였다. 발바닥이 땅을 딛고 무릎이 딱 고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심이 생긴 거죠. 3주가 지났을 때 그는 하루에 2번씩 3층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주사나 진통제 없이, 수술 없이 말이다. 그날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다녀왔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젊어진 것 같아라고.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가 직접 만들어 놓은 텃밭에 다시 발을 디뎠고 흙냄새를 맡으며 손수 물을 주었다. 한때는 쓸모없다고 느꼈던 몸이 다시 나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준 순간이었다. 그는 말한다. 몸이 나아지니까 마음도 움직여요. 내가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류 박사는 이만식 씨의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변화는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노력 끝에 문드가 내가 바뀌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만식 씨는 지금도 매일 밤 파스를 붙인다. 시간이 갈수록 파스의 크기는 줄었고 사용 주기도 간헐적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제 파스 한 장으로 세상을 다시 걸어요. 내 발바닥이 나를 다시 일으킨 거죠. 그는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도 소개했다. 실제로 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파스요법을 시도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약국 약사도 말했다. 요즘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다 이만식 씨 덕분이에요.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통증 속에 숨겨진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 박정호 씨의 어깨 통증과 그 극복 과정을 통해 발바닥 요법이 상체 통증에도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만식 씨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정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고 그 뒤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한다. 류승환 박사는 이러한 환자들의 반응을 이미 수십 차례 경험했다. 그는 단지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발바닥 파스가 통증을 줄이는 생리적, 신경학적, 화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왔다. 우선 첫 번째, 발바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의 발바닥은 전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이며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는 신경말단 집합소이다.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존재하며 이는 뇌와 척수, 내부 장기, 척추, 사지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동양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족부 반사구 이론은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인체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동의보감에서도 신장의 기운을 깨우는 혈자리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곧 하체 전반, 특히 요추와 골반 주변의 기운순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서양의학은 이러한 연결을 근막, 페시어, 이론으로 설명한다. 근막은 전신을 감싸고 있는 얇은 결합 조직으로 한 부위가 긴장되면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준다. 발바닥의 근막이 긴장되거나 피로해지면 무릎, 허벅지, 골반, 심지어는 어깨와 목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도쿄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신경학적으로 전신 이완 반응을 유도하며 이는 만성 통증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결성 위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파스의 양리학적 성분이다. 대부분의 파스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캡사이신, 캡시신. 고추에서 추출되는 이 물질은 피부의 열감을 유도하며 말초 신경말단에 작용하여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해당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발바닥에 이 작용이 일어나면 전신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살리실산, 셀러실릭 애시드 또는 살리실레이트, 셀러실레이트. 이 성분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계열로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의 경우 염증이 통증의 핵심 요인이므로 살리실산은 이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멘톨. 박하에서 추출되는 이 성분은 피부에 즉각적인 냉감 효과를 주며 감각신경을 둔화시켜 일시적인 진통 효과를 유도한다. 또한 멘톨은 파스 사용 직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이러한 성분들이 발바닥에 흡수되면 단순히 국소 부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진다. 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파스를 무릎에 붙이면 그 부위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붙이면 전체 순환을 자극하게 되고 통증의 근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발바닥은 피하 지방이 얇고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어 약물 흡수가 매우 빠르다. 이는 같은 파스를 등이나
허벅지에 붙였을 때보다 더 강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발바닥 자극은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엔도르핀의 분비가 증가한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 물질로 고통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 연구에서는 발바닥을 자극한 후 15분 내에 혈중 엔도르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상승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수면 질 개선, 우울감 해소, 기력 회복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류 박사는 말한다. 개인의 체질, 생활 습관, 복용 중인 약물 등에 따라 반응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일주일 내에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특히 고령층의 경우 만성 통증으로 인해 운동 부족 혈액순환 저하, 더 큰 통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발바닥 파스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요법이 대체의학이 아닌 보완의학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병원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를 보완하고 환자의 자율적인 회복력을 키워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 기반 위에 세워진 발바닥 요법이 실제로 어떤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통증, 어깨, 손가락 관절, 목에서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효과를 보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처음엔 단순히 하체 통증,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에 국한된 치료법처럼 보였다. 그러나 점차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면서 이 요법이 단순한 국소적 치료를 넘어 전신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치료 보조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류승환 박사는 말했다. 발바닥은 단지 한 부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와 연결된 지도입니다. 각 반사구는 특정 장기와 근육, 관절에 대응되어 있고 이 반사구를 자극하면 원격 부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정호 씨, 79세 남성이다. 그는 2년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인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머리를 감을 때 팔이 올라가지 않아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오십견, 회전근개 손상, 염증성 관절염 등의 복합적 진단이 내려졌고 물리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호전은 없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팔 하나 못 올리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류 박사는 그에게 어깨와 연결된 발바닥 반사구 지점을 알려주었다. 바로 엄지발가락 밑과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다. 박 씨는 매일 저녁 오른쪽 발바닥 두 지점에 파스를 붙이고 잠을 청했다.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자다가 무심코 팔을 올렸는데 어깨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했죠. 그는 그날 이후 팔을 서서히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고 3주가 지난 시점에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내가 다시 나를 돌볼 수 있게 된 거,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미자 씨, 76세 여성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재봉일을 하며 살아왔고 손끝으로 섬세한 작업을 하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작업은 그녀의 손가락 관절을 무너뜨렸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가 휘고붙고 아침이면 컵조차 들기 힘든 날이 이어졌다. 병원에서는 평생 함께 가야 할 질환이라며 진통제와 면역 억제제를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손주가 생겨도 직접 옷 하나 지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다고 한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릎 통증으로 발바닥 파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2주쯤 지나면서 손가락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손가락을 움직일 때 딱딱 소리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연필을 꽉 잡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위치를 조금 더 조정했다.
두 번째 발가락 밑과 발바닥 안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했고 동시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도 병행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손바느질로 손주 옷을 한 벌 완성했다. 손이 살아났어요. 진짜 기적 같았죠. 이 사례는 발바닥 자극이 국소순환 개선을 넘어 면역 반응과 염증 제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 염증 질환의 경우 발바닥을 통한 간접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사례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백이루 씨, 74세 남성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사용과 자세 불량으로 인해 목 통증과 어지럼증을 자주 겪었다. 목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약물과 자세 교정 치료를 병행했지만 집중력 저하와 수면 장애까지 동반되었다. 류 박사는 그에게 목과 연결된 발바닥 반사구를 안내했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내려간 지점, 바로 그곳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다. 초기 일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0일째 되는 날, 그는 처음으로 잠에서 깊게 깨어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머리가 맑아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다는 생각보다 편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그는 지금도 매일 그 위치에 파스를 붙인다.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부위의 통증, 어깨, 손가락, 목에서 공통적으로 발바닥 자극을 통해 회복된 케이스다. 류 박사는 강조한다. 치료의 핵심은 우리가 몸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자극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실제로 발바닥 파스 요법은 근육, 관절뿐 아니라 수면, 소화, 정서적 안정 등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진통제처럼 증상을 잠시 덮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흐름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발바닥 파스 요법만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통증, 반복되는 불편함, 혹은 오랜 시간 따라다닌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저 하루 5분, 잠자기 전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실제로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위치와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볼 예정이다. 이 실천편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팁들을 담고 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사례들은 발바닥 파스 요법이 허리, 무릎, 어깨, 손가락, 심지어 목까지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붙이는 것이다. 류승환 박사는 말한다. 아무 곳에나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은 매우 민감하고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위치가 조금만 틀려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장에서는 통증 부위별로 가장 효과적인 발바닥 부위와 파스를 붙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한다. 첫째, 무릎 통증의 효과적인 부위. 무릎은 보통 골절 부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변 인대와 관절액, 연골이 마모되거나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한다. 이때는 발바닥 중심에서 약간 뒤꿈치 방향으로 내려간 지점, 즉 중앙부 하단에 해당하는 반사구를 자극해야 한다. 양쪽 다리에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심지어 한쪽 무릎만 아픈 경우라도 양쪽 발바닥 모두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인다. 이는 체중 균형과 신경계 반응의 좌우 밸런스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둘째, 허리 통증의 효과적인 부위. 허리 통증은 대부분 요추나 척추 기립근에서 발생한다. 이 부위는 발바닥의 용천혈과 연결되어 있다.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 가운데에 움푹 들어가는 지점으로 발바닥 정중앙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한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용천혈 부위와 더불어 발뒤꿈치 중앙에도 함께 파스를 붙이면 좋다. 이는 척추의 상하부를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전신 긴장을 풀고 통증 완화를 촉진시킨다. 셋째, 어깨 통증의 효과적인 부위. 어깨는 팔과 목 사이의 관절이며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 등으로 인해 통증이 잦다. 이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아래쪽과 새끼발가락 아래쪽의 발바닥 부위를 자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증이 있는 쪽과 같은 방향에 발에 붙이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면 오른발 엄지발가락 아래와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집중해서 붙이는 것이 좋다. 파스의 크기는 일반 사이즈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극 범위를 넓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목 통증의 효과적인 부위.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거북목, 목 디스크 등 상부 경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발바닥에서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 약 2cm 아래 지점을 자극한다. 이 부위는 경추와 직접 연결된 반사구로 목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두통과 눈의 피로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면 전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경험하는 사례도 많다. 다섯째, 손목 및 손가락 관절 통증의 효과적인 부위. 손의 경우에는 발바닥의 앞부분, 즉 발가락 아래쪽의 볼록한 부분들이 해당된다. 특히 검지와 중지 아래쪽 발바닥 부위는 손목 및 손가락 마디와 연결되어 있으며 자극을 통해 만성관절염, 류마티스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부위들을 자극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한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근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붙이는 것이 약물 흡수율을 높이고 접착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붙이는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다. 이 시간대는 인체의 생체 리듬상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파스의 유효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붙이는 시간은 평균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한다. 다음 날 아침 기상 후 바로 떼어내고 발을 다시 한번 씻어주는 것이 좋다. 절대 24시간 이상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시간 붙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넷째,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 1회, 일주일간 매일 붙여보는 것이 좋다. 그 후 반응을 보며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으로 조절하면 된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첫 3주 동안 매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섯째, 파스의 성분을 꼭 확인한다. 특히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이다. 약국에서는 근육통 파스 혹은 관절통 파스라고 문의하면 적절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지만 붙였을 때 따뜻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파스 외에도 발 마사지와 발목 회전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하루 5분간 발바닥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굴리거나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리는 것도 좋은 보조 방법이다. 류 박사는 말한다. 제대로 붙이기만 해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스 한 장이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바라보는 작은 관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생활 속 실천 팁들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며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하고 저렴하며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생활습관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효과를 좌우했던 핵심 요소들이기도 하다. 류승환 박사는 말한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쌓여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바닥 파스는 치료의 시작일 뿐, 삶의 변화는 일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대상과 상황부터 살펴보자. 첫째, 당뇨병 환자는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고 파스를 붙인 부위에 빨갛게 붓거나 가려움증, 물집, 화끈거림 등의 이상 반응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당뇨성 족부병증, 당뇨발이 있는 경우에는 파스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대신 족욕이나 마사지 등의 부드러운 자극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피부가 민감한 사람 역시 테스트가 필요하다. 처음 사용할 때는 작은 크기의 파스를 잘라서 1시간 정도만 붙여보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 날부터 권장 시간 8에서 12시간으로 늘려 사용하면 된다. 셋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 특히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나 피부 벗겨짐이 있을 경우에는 상처가 아물고 피부가 완전히 회복된 후 사용해야 한다. 파스의 성분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와 가까운 지점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어린이나 임산부는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위한 제품은 성분 농도가 강해 피부가 연약한 대상자에게는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특정 반사구 자극이 자궁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보고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째, 위약품과 병용할 경우 주의사항을 체크한다. 대부분의 경우 파스는 일반적인 약물 복용과 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진통제나 소염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파스 성분과의 중복 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약 목록을 정리해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몇 가지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발바닥 파스요법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통증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팁들을 소개한다. 이 항목들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높여준 요인들이기도 하다.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류 박사는 강조한다.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약물의 흡수, 순환, 노폐물 배출, 모든 것이 물과 관련돼 있어요. 파스의 유효 성분이 발바닥을 통해 흡수된 후 전신으로 퍼지는 과정은 혈액과 림프 순환에 의존한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를 권장하며 특히 파스를 붙이기 전과 제거 후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면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두 번째, 발목 돌리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크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발바닥의 수용성과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간단한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배가 된다. 발바닥은 체중이 실리는 부위인 만큼 가볍게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를 실천하면 파스 성분의 작용을 체내에 보다 원활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발을 번갈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 네 번째, 소염 식단을 병행하면 염증 감소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고등어, 연어, 꽁치 등, 생강, 강황, 마늘 등 항염 작용이 있는 식재료,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채소, 호두, 아몬드, 올리브오일 등 건강한 지방. 반면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가공육,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다섯 번째, 좋은 수면 습관과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통증이 심할수록 숙면이 어려워지고 숙면이 부족하면 회복도 더뎌진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잠드는 습관을 유지하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 목이 아픈 사람은 경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베개 사용을 추천한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와 정서 관리도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류 박사가 인터뷰한 100명의 환자 중 통증 완화 효과를 크게 느낀 사람들 대부분은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그 마음이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고 답했다. 류 박사는 강조한다.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희망을 품을 때
그 몸도 반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발바닥 파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 감동적인 실제 사례들을 더 만나볼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단지 통증의 극복을 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순간들을 담고 있다. 류승환 박사가 처음 발바닥 파스 요법을 환자들에게 권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여요? 그냥 나이 때문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그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이상철 씨, 81세. 35년간 시내버스를 몰다 은퇴한 그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웠다. 한 자세로 10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고통이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수술 후 재발 위험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발바닥 파스를 시작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단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3주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바닷가 산책도 하고 낚싯대 들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도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고 잠든다. 그리고 말한다. 이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재출발입니다. 진주에 사는 정병호 씨, 84세.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그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하루 100m를 걷기도 힘들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는 휘청거렸고 결국 아들이 휠체어를 준비하자고 했을 정도였다. 내가 이제 끝이구나.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침대에서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는 류 박사의 강의를 듣고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기 시작했다. 4주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직접 텃밭에 나가 호미질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5분, 다음 주엔 10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땅의 감촉을 느꼈고 손주들과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한텐 이게 기적이에요.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5명의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 요법을 6주간 시범 적용한 결과 그중 3명은 보행기만으로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명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요양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체념에서 희망으로요.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질이 회복되고 존엄이 회복되고 다시 살고 싶다는 의욕이 회복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장의 파스, 단 하루의 결심,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다. 류승환 박사는 말한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치료법을 공부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 정밀 약물 치료, 수술까지도. 하지만 결국 환자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준 것은 매일 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통증은 단순한 몸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파스 요법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였다. 첫째,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둘째,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했다. 셋째,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유되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지금 같은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찌릿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하며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질조차 버겁고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날들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를 실천해보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는 것.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다. 대단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단지 내 몸을 돌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겠다는 선택이 필요할 뿐이다. 이 방법이 모든 병을 고쳐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다시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류 박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삶을 포기하기엔 우리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발바닥이라는 아주 작고 따뜻한 공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다. 오늘 밤, 그 작고 조용한 한 걸음을 내딛어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제보다 가벼운 발걸음을 느껴보자. 다시 걷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